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큰아들한테 건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다른 자녀들이 그건 미리 받은 거니까 이번에는 적게 받아야 한다면서 크게 다퉜죠. 결국에는 수십 년 넘게 봐온 형제간에 절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만 또 불편해하시는 주제, 바로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보니까요, 유언장 얘기만 꺼내도 아직 멀었는데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언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유언장 하나로 가족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언장 쓰는 법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언장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필 유언장이에요. 말 그대로 내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녹음 유언, 세 번째는 공중사무소 가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 네 번째는 비밀 유언, 다섯째는 급한 상황에서 하는 구수 유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자필 유언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손으로 쓰셔야 해요. 컴퓨터로 예쁘게 만들고 서명만 했다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죠. 둘째, 날짜를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이렇게 해요. 겨울에 썼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셋째, 도장을 찍으셔야 하는데 만약 도장이 없으시면 지장을 찍으셔도 돼요. 다만 서명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치면 배우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로는 더 복잡한 상황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맡았던 한 사례를 보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큰아들한테 건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다른 자녀들이 그건 미리 받은 거니까 이번에는 적게 받아야 한다면서 크게 다퉜죠. 결국에는 수십 년 넘게 봐온 형제간에 절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 목록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어느 은행에 어떤 예금은 큰딸에게,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은 작은딸에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왜 그렇게 나눴는지 이유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큰딸이 오랫동안 간호해줘서 이런 식으로요. 셋째, 수정할 일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세요. 덧붙이거나 지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재혼 가정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더욱 유언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유언장 하나로 복잡한 가족관계가 잘 정리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유언장은 불길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유언장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경섭 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